별아, 1차 방정식의 활용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별이가 이해하기를 같은 거를 찾아서 등식으로 만든다라고 이해하고 있지. 그게 아주 정확한 풀이 과정이긴 해요.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1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면 연립방정식, 뭐 1차 부등식 이런 이제 식의 활용 파트가 있단 말이야, 모든 게. 자, 그래서 식의 활용은 우선은 식을 만들어야 돼. 이게 중요하죠. 식을 만들어서 그 만든 식을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걸 배울 때 항상 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 부등식을 푸는 방법부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식을 만들 줄만 안다면 풀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식을 만드는 거에서가 가장 어렵지. 그치? 자, 그래서 그리고 식을 만들기 전에 미지수를 정해야죠. 미지수를 정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미지수는 문제에서 뭐 구해야 되는 거 미지수 놓는 경우가 많아요. 뭐 형과 동생이 움직이는데 뭐 형의 속도를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건들을 사는데 뭐 사과와 배를 사는데 사과의 가격을 물어봤다든가 뭐 원가 정가에서 원가가 얼마였냐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차 속력이라든가 그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소금물의 농도라든가 아니면 소금물이 몇 그램 섞었냐라든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를 x나 y라는 미지수로 정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구하고자 하는 걸 미지수가 아니라 다른 걸 미지수로 놓고 미지수를 구한다. 그래서 x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문제에 맞춰서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갈수록 우리가 좀 더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도대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거는 같은 거 두 개를 찾는 게 맞아. 그래서 등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1차 방정식이니까 식은 식인데 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등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같은 거 두 개를 찾는 게 쉽게 보이면은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지만 잘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그대로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식 만들기에서는 절대 그래서 x가 얼마일까? 형의 속력이 얼마였을까? 소금물이 몇 g이었을까? 저 물건의 가격이 얼마였을까? 이걸 궁금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식을 풀고 나서 궁금해해야 되는 거야. 식 세울 때는 절대로 도대체 그래서 얼마라는 건데 그래서 그게 뭐 얼마큼 같다는 건데 그런 건 궁금해하지 마, 별아. 그런 건 궁금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뭐가 되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같은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심화 문제로 갈수록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별이가 유난히 그걸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별아 일부러 더 어렵게 내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별이 실력에 비해서 일부러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하는 게 그 반 레벨일 거야. 절대 학원에서는 수업을 할 때 별아 별이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것만 주지 않아요. 일부러 별이가 잘 모르게 만한 거, 별이가 헷갈릴 만한 거 그런 난이도를 계속 준단 말이야. 100점이 쉽게 안 나와. 그래서 일부러 그런 난이도를 줘서 좀 더 어렵게 좀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난이도를 보니까 그렇게 쉬운 교재들이 아니야, 별아. 물론 아주 심한은 아니지만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어렵게 느낄 거야. 왜 배워도 그렇게 쉽지 않을까? 왜냐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별이가 실력이 올라가면서 더 어려운 문제를 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학원에서는 절대 우리 별이가 맨날 100점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지를 주지 않아요. 한 잘해야 70점, 80점 이런 시험지만 계속 줄 거야. 그래서 그 틀리는 몇 개를 더 집중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 별아. 자, 그렇다면 도대체 등식 만들기에서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 같은 거 두 개를 찾는 건데 아까 이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토리대로 만든다고 했어.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 별이가 이모한테 사탕을 5개를 줬어. 그래서 와 사탕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다리가 오더니 나도 사탕 많은데 하더니 세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 주먹을 줬어. 이모 가져요 하고 줬단 말이야. 그럼 별이는 이모한테 5개 사탕을 줬고 다리는 한 주먹을 줬어. 그냥 주고 그냥 갔어. 자, 그러면 이모는 별이도 사탕을 주고 다리도 사탕을 줘서 와 이모 사탕 부자 됐다 해봤더니 이모 사탕이 13개가 되었어. 그치? 자, 그러면 별이는 5개를 주고 다리는 한 주먹 주고 그래서 이모 사탕이 13개가 되었다.
그러면은 다리가 준 사탕이 몇 개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 쉬운 것부터 가자면. 그러면 다리가 준 거를 우선 미지수로 정한 다음에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니까 사실 식을 세울 필요도 없어 별아. 바로 암산이 가능하지. 그치? 그냥 전부 이모가 가진 게 13개인데 별이가 준 게 5개니까 뭐 빼면 되잖아요. 바로 게 나오잖아. 근데 활용 시리즈에서는 활용 문제들에서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준 거는 그냥 단순하게 빼면 되지 않나? 이건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별이가 사탕을 주고 다리가 사탕을 줘서 이모 사탕이 총 몇 개가 되었다는 걸 스토리대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별이 거 5개 그리고 다리 거 X개. 그래서 이모가 총 13개가 됐다는 건 둘을 뭐 한 거야? 합한 거지? 합해서 총 13개가 되었다. 이렇게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건 매우 쉽잖아, 사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것도 출발을 해가지고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1차 방식 활용해서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지.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가 있는데 각각 숫자의 합이 뭐 얼마고 그리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합이 뭐 8이다. 그러면은 1의 자리 구하라고 했으면 그러면은 1의 자리를 x로 놓으면은 10의 자리는 8-x 뭐 이렇게 놓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미지수를 정해서 얼마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된 거니까 그 스토리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0의 자리는 8-x고 1의 자리는 x인데 이모가 지금 이게 문제를 막 만드는 거서 풀지는 말고 그냥 식만 세우는 거 연습하자면 그래서 그럼 이 수는 얼마인 거야? 8-x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고 거기다 x를 더한 수겠지. 그래서 이 원래 수는 그리고 바꾼 수는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럼 바꾼 수는 뭐가 되는 거야? 10의 자리가 x가 되는 거고 1의 자리가 8-x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바꾼 수는 즉 10x 더하기 8-x가 바꾼 수잖아. 그래서 처음 수는 바꾼 수보다 얼마가 크다. 그럼 이제 그걸 그대로 스토리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이게 처음 수지. 처음 수는 바꾼 수보다 뭐 5만큼 크다. 그럼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이제 풀지는 마 이거.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야. 자, 또 뭐가 있지? 농도 문제가 있죠. 농도 문제도 뭐 소금물을 뭐 어떻게 섞고 뭐 물 섞고 뭐 하고 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대로. 그래서 이모가 이거를 어떤 문제를 풀었었지? 비커 그림 풀었지? 뭐 비커 그림 해가지고 5%몇 그램에 뭐 8%몇 그램을 섞고 거기서 물을 증발시켰다 그럼 빼기. 그치? 빼서 물 증발시키고 해서 뭐 총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의 소금물 몇 그램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를 x로 놓고 그치? 그래서 각각의 소금량 또는 설탕량으로 이제 우리 간 거지. 그래서 어떤 소금물에다가 어떤 소금물을 붓고 거기서 물을 뭐 증발시켰더니 뭐가 되었다. 그래서 뭐가 되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물이 얘여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거속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형이 먼저 출발을 했어. 형이 먼저 출발해서 학교를 가는데 동생이 뒤늦게 출발을 했어. 그치? 근데 동생이 뒤늦게 출발했는데 형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인 거죠. 그러면서 학교 앞 정문에서 둘이 동시에 만났대. 자,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그럼 형과 동생의 먼저 출발한 게 형이라고 하면 형의 속력과 동생의 속력이 있을 테고 그쵸? 자, 그러면서 움직인 시간도 각각 있겠지. 뭔가 문제에 주어졌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형은 얼마큼 움직이고 동생은 얼마큼 움직이고 뭐 거속시 문제에서 당연히 거속시 공식은 적어 놓고요. 자, 그때 둘이 만났다라는 거는 동시에 출발한 건 아니잖아. 근데 출발지가 집이고 도착지가 학교 정문이면 각각 움직인 뭐 같아요? 거리가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형이 총 움직인 거리와 동생이 움직인 거리가 같다. 이제 이걸 또 스토리를 식으로 만드는 거고 거속시에 관한 문제는 또 우리가 등산 문제 같은 것도 나오잖아. 그래서 산을 가는데 뭐 올라간 코스보다 내려간 코스가 뭐 얼마큼 더 길다. 그래서 올라간 코스가 만약에 Xkm였다면 내려간 코스는 그거보다 더 5km 더 긴 X 플러스 5km의 길을 갔다. 그래서 어떤 올라갈 때 속력이 어쩌고 내려갈 때 속력이 어쩌고 해서 등산을 하는데 총 뭐 4시간이 걸렸다. 그럼 총 4시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올라간 시간과 내려간 시간의 합이 4시간이래겠지. 그럼 시간을 구하는 공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치? 또 거속시에 관한 문제가 기차 속력 같은 거, 터널을 통과했다, 뭐 얼마큼 움직였다 이라는 거 있잖아. 그럼 역시 그러면은 처음에 기차가 얼마큼 가는데 총 거리가 어떻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주어진 스토리를 절대 궁금해하지 말고, 그래서 기차 속력이 얼마라는 건데 이런 궁금한 거는 식을 다 푼 다음에 푼 다음에 궁금해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식으로 만드느냐, 이제 여기서 스토리를 어떻게 이제 바꿔가느냐 이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활용 풀이가 어렵다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에서 이제 유형들별 있잖아. 아마 뭐 RPM이라든가 센이라든가 이런 교재들이 보통 유형별 문제들이 있거든. 거기 있는 걸 가지고 풀지는 말고 식 세우는 거 연습을 해봐 펴라. 이미 풀었다 하더라도 헷갈렸던 것들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식을 세웠더라, 왜 이렇게 식을 세웠지, 요거를 몇 번만 고민해 보면 조금 그러니까 내가 뭘 갖다고 놨는지 이걸 찾는 걸 잘 이제 몇 번 연습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몇 번 연습하기까지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지.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어차피 수학 문제는 패턴이기 때문에 각각 유형별로 이렇게 푸는구나라고 감을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감 잡기까지가 조금 머리가 아픈 거야. 그리고 유형이 또 한두 개도 아니거든. 그치? 뭐 거속시 문제만 하더라도 뭐 등산 문제, 뭐 어디 갔다 오는 문제, 뭐 형이 먼저 출발하는 문제, 그리고 뭐 운동장을 도는데 둘이 만났느냐 어쩌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속시 문제라도 얘 뒤에 뭐가 같다는 걸까? 뭐가 어떻다는 걸까? 이런 것들. 그게 어느 한두 마디의 팁으로 딱 감을 잡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운동장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방향으로 돌았다,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 그치? 그러면 운동장 같은 경우는 같은 출발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났다는 거는 생각을 해보자. 한 명은 이렇게 가고 한 명은 또 이렇게 가서 둘이 여기서 만났다, 반갑다 친구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는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한 바퀴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두 사람이 움직인 속력도 다를 테고, 근데 동시에 출발하니까 시간은 같고, 그리고 거리도 다르겠지. 그런데 만났다는 건 거리의 합이 한 바퀴다라는 거를 이제 이걸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모가 얘기한 별이랑 달이랑 이모한테 사탕 준 그 문제 있잖아. 그것처럼 별이 거 달이 거 합해서 13개 이렇게 간단하게 같은 게 눈에 보이는 건 쉽지만, 뭐 거리가 두 사람이 걸은 거리 합이 한 바퀴 이런 걸 네가 직접 찾아내야 돼서 어려운 거야. 농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잘 어려워하는 문제, 이제 원가 정가 문제도 그냥 뭐 이렇게 팔았더니 뭐 이익이 얼마가 되었다, 뭐 이익이 원가의 몇 퍼센트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가가 얼마고 정가가 얼마고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심화로 가면 이제 뭐가 같다는 건지도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같다는 거야? 어떻다는 거야? 그거를 문제를 읽고 그 스토리 안에서 우리 별이가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 가격과 이 가격이 같은 거구나. 또 이런 문제도 있지. 선생님이 뭐 사탕을 200개를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데, 뭐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나눠줬더니 뭐 다 나눠줬다, 아니면 다 나눠주고 선생님이 뭐 2개가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은 200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주고 선생님한테는 2개가 남았대. 그럼 어쩌라는 걸까? 자, 그러면 지금 200g 사탕을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나눠줬으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탕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탕을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학생이 뭐 X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말이 안 나오겠지. 그러면은 뭔가 미지수로 놓고, 뭐 학생 수를 미지수로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놓고, 그래서 학생이 X명인데 각자 뭐 학생 수보다 뭐 하나 더 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명이면 각자 11개씩 가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총 사탕이 몇 개인데 라는 걸 개수가 아니라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 수를 우리가 X명이라고 놨으면 그럼 각자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사탕 개수는 뭔가 힌트를 줬겠지, 당연히. 어떻게? 학생 수보다 둘 적은 만큼 가져갔다. 그러면은 X명의 학생이 X-2개의 사탕씩 가져갔으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탕은 X 곱하기 X-2겠지. 이건 2차 방정식이다. 어쨌든 자, 그렇게 뭔가 식이 만들어지겠지. 식 만드는 거 생각해보자. 그래서 됐고, 그리고 선생님 다 나눠주고 남은 거는 선생님한테 2개가 있다고 했죠. 그럼 학생들의 사탕에다가 선생님 사탕, 선생님의 사탕이 가지고 있는 게 뭐 2개든 몇 개든 합하면 그게 몇 개가 되었다? 200개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가 같은지,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그게 어려워서 1차 방정식의 활용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유형별로 뭐가 같은지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연습을 해봐도 유형이 또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뭘 미지수로 놔야 되는지 헷갈리는 게 있어. 정말 심한 문제들은 그래. 도대체 뭐를 x로 놓고 이걸 식을 세워야 될까? 거속시 식 같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세우라는 걸까? 이런 게 굉장히 아마 좀 어려운 걸 거야. 그치? 뭐 농도 문제도 되게 복잡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복잡하게 만들자면 한도 끝도 없지. 그래서 이거는 유형별 문제를 놓고 이미 풀었던 것도 상관없어, 별아. 이미 풀었던 거 새로운 걸 풀려고 하지 말고 이미 풀었던 거, 뭐 혼자 푸는 거, 이모가 도와준 거,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 그런 것들 다 갖다 놓고 유형별로 식만 하나씩 다시 세워봐. 그래서 뭘 미주로 놨는지, 뭐가 같은 건지 이런 거를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활용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공식으로 딱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 하나만 알았다고 바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자꾸 그런 건지 연습을 해야지. 여기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뭐가 같은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이나 이모가 설명해 줬을 때 선생님이나 이모는 이거를 뭘 미지수로 놓고 뭐가 같은 거에 집중했구나. 내가 이익이 어떻게 계산해서 뭐가 같다 하는 거지. 여기서 활용해서는 항상 절대로 식 세울 때 별아. 그래서 x가 얼마인데 이거 궁금하지 말 것. 자, 문제가 형의 자전거 탄 속력을 물었다면은 그 속력을 궁금해하지 말 것. 그냥 형 속력으로 미지수로 놓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 그래서 총 몇 시간이 걸렸다. 아니면 얼마나 움직였다. 이거를 가지고 그냥 스토리 그대로 식을 만드는 거야. 다시 강조하지만 별이가 5개, 다리가 x개. 그렇게 줘서 이모는 사탕이 13개가 되었다. 그냥 이렇게 그럼 5 더하기 x는 13이요 하고 끝나야 돼. 식 세우는 거는 x를 절대 궁금해하면 안 돼요. 궁금해하는 건 식을 세워놓고 나서 그래서 x가 뭔데, 그래서 형 속력이 얼만데, 그래서 다리는 이모한테 몇 개를 준 건데, 그건 나중에 x를 구하고 나서 궁금해할 것. 알겠지? 자, 그리고 그렇게 이모 설명을 들어도 역시 잘 모르겠어요. 당연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별아, 활용은 설명 한번 들었다고 척척척 풀리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1차 방정식의 활용뿐만 아니라 연립 방정식의 활용, 1차 부등식의 활용, 나중에 1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리고 나중에 또 가면 무슨 방정식은 계속 나오거든, 시리즈가. 그럼 모든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이 식을 만드는데 그래서 뭘 미주로 놓느냐,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계속 헷갈립니다. 계속. 그래서 1차 방정식은 1차식으로, 2차 방정식은 2차식으로, 연립방정식은 연립방정식으로, 1차 함수는 함수 x와의 관계식으로, 이걸 자꾸 연습해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렵다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어려운 게 맞아, 별아. 이거 그렇게 쉬운 부분 아니에요. 어려운 게 맞으니까 유형별로 어떻게 하는 건지 해보고, 잘 모르겠는 유형, 이런 유형들은 어때요? 라고 이모한테 질문해봐. 그런 걸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것처럼 뭔가 어느 한 단원의 파트에 대해서 조금 어렵겠다라는 거는 이모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조금 시간 여유를 잡고 한 번씩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질문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같이 여러 번 들어봐도 좋고, 어쨌든 별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활용을 해봐. 이모가 옆에서 그때그때 알려줄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 별아. 그래서 들어보고 이모 알려준 대로 그럼 유형별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해보고, 식의 각도 문제 여러 개들이 있지. 정말 유형은 정말 한두 끝도 없이 나올 거야. 유형이 정확히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거속식 유형만도 몇 개고, 농도 문제도 농도 자체는 식은 하나지만 그 농도 문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유형도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 거속식 문제, 농도 문제, 또 뭐가 있을까? 원가 정가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책 펴서 유형별로 식만 연습해봐라. 풀지는 말고 그냥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래서 그 식을 해설지가 있으면 좋은데, 해설지가 있는 문제지면은 해설지 식이 나오거든. 걔랑 이제 비교해 보는 거지. 풀지는 말고. 푸는 건 별이가 잘해. 풀이는 계산이니까 그거는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아니에요. 그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 별아. 계산은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 식만 가지고 해보고 연습해보고, 그렇게 해서 해설지에 있는 식하고 비교해보고, 아니면은 해설지가 없다, 답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식을 세운 걸 가지고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해봐도 좋아요.
학원에 가서 쌤 제가 이렇게 식을 세웠는데 이 식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면 봐주실 거야. 물론 갑자기 막 30개, 40개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지만 한 서너 개 정도는 헷갈리는 것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식 3개를 한번 봐주세요. 이 식 맞나요? 이렇게 풀면 되나요? 라고 한 번씩 질문해 보는 것도 좋아요. 알겠지? 학원 선생님들은 질문하는 걸 싫어하지 않아. 좋아해 벼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뭐 한꺼번에 10개, 20개만 아니면 한 서너 개 정도는 충분히 선생님이 잠깐 봐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가져다 질문하세요. 그래서 활용은 어떻게 스토리를 잘 읽고 스토리 안에서 같은 거를 찾아내서 식을 만드는데 그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연습을 몇 번 해보자. 찾아보자. 끄집어내는 거.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국어도 잘해야 돼, 별아. 계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공식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파악해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별이 책도 평소에 많이 읽고요. 알겠지? 이 정도로 해서 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가보고 또 다른 것도 어떤 진도에 대한 파트나 그런 부분 설명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